안녕하세요. 영상 촬영과 기법 이론 파트를 맡은 이시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말 그대로 모니터를 교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꼭 하지 않더라도 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강의를 굳이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랑 그리고 저장 장치,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의 저장 장치에는 컬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RGB 컬러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sRGB가 있는데, 이 sRGB가 지난 한 20년 정도 대다수가 사용하는 컬러 스페이스로 자리 잡았었고요. 그 sRGB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 영역의 한 30%만 재현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추세가 DCI P3라는 컬러 스페이스를 가진 디스플레이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8비트에서 16비트로 65,000단계 정도로 개조가 넓어지고, 그 개조라는 거는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이 붉은색에서 여기까지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색 같은 경우에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까지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영역을 지금은 한 10개 정도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1000개, 2000개, 3000개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이전까지는 이 컬러에서 컬러로 넘어갔을 때 뭉개트려서 이제 개조를 표현해 왔다면은 이제 그 사이까지 컬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컬러가 더 정확하고 뭔가 더 현실감 있는 컬러감들이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컬러 스페이스 공간을 앞으로는 이제 저장 장치 플러스 모니터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sR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제 JPG, 이 확장자가 명이 JPG였던 게 8비트에서 이제 16비트로 바뀌면서 이제 PNG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색의 영역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탕을 아셔야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이제 중요성을 알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만약에 봤어요. 그 PC방을 갔는데 모니터가 다 달라. 사무실을 갔는데 모니터가 다 달라. 왜 다르냐?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제조사의 모니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 촬영을 하셨어요. 립 컬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확인한 모니터에서 그리고 촬영한 카메라에서 다 맞았어요. 자기 디바이스로도 보고 핸드폰 디바이스나 아이패드로도 다 보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그 똑같은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쓰는 시간이랑 기종이랑 OS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 중에서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이 사용자랑 이 사용자가 불만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신 컨텐츠나 영상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컬러,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준점이라고 할게요. 이게 올레 컬러에 가지고 있는 기준. 이거는 이제 허용되는 범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넘어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구간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기준점을 맞추셔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는 플러스 30이에요. 이 컬러를 최대한 편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작업 환경이 마이너스 30에 있을 경우에서 작업을 했으면은 색깔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모니터들은 이제 이 구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구간? 근데 이 구간은 거의 이제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상태고, 아니면 플러스 30일 경우에도 여기랑 여기까지는 완전 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점과 그 기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총 60%의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색을 전달하는 것과 30%의 사용자들에게 색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으로 여러분의 기준점을 지금 ISO에서 정한 기준점을 맞춰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색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장비 모니터에 대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맞는 모니터를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이제 고민이 제일 크실 텐데 이제 일반적인 사무용도와 특별한 작업이 없는 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저렴한 모니터를 구입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요. 전문가급의 모니터를 제가 추천을 굳이 해드리자면은 벤큐사의 제품도 있고요. 벤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또 이거는 남자분들도 잘 못 들어보셨을 브랜드 이름인데 에이조 모니터라고 있어요. 벤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컬러 값이 다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요. 에이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저가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조금 비쌀 거예요. 근데 에이조 모니터 기준으로 중급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보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장치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와서 모니터 캘리를 저절로 해줘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벤큐사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이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유독 많으시죠. 이게 그런 유전자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색약이랑 생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이랑 녹색이 색약이고요. 에이조 모니터에서 에이조 모니터에서 돈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색약 전용 OS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원래 녹색, 원래 빨간색, 원래 보라색, 원래 파란색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은 톤이 약간 다르죠.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제대로 된 색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급으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쪽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추천은 해드리고요. 가격은 막 되게 비싸요. 100만 원, 30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패널에 유광 코팅이 된 모니터보다는 이제 글레어 코팅이 된 매트한 패널 있죠.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거리고 유리로 돼가지고 막 한 것보다 매트한 거, 글레어 코팅이 돼서 이게 좀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 모니터의 빛 반사로 인해서 작업이 방해가 돼요. 그 번쩍번쩍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패널 종류, 이제 전문가급 라인업 중에서는 IPS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격을 이제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모니터 뭐뭐뭐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IPS가 들어간 걸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글레어 코팅이 된 제품. 그래서 모니터에 이제 눈부심 방지 기능, 블루라이트 필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색깔이랑 원래 밝기랑 이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자금력에 따라서 모니터를 초이스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장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가 조금씩 사용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밝기도 어두워지고 색이 틀어지는데 그 색이 틀어지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 캘리브레이션 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초중반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나 스파이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라는 걸 스파이더 캘리브레이션 스파이더 모니터라고 쳐보면은 이제 그 제품이 뜨는데 저가형 중에서는 스파이더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가형일 경우에는 아이원 디스플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좋은 모니터에 좋은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쓰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다 라면은 이제 스파이더라는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렌트 업체 있죠. 카메라 관련 렌트 업체에서 스파이더 한 5,000원인가 만 원이면은 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빌려서 그걸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시면 되죠.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제 한 부분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속하는 거고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한 이론 개론이 아닌 이제 이해가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러프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